서울시가 지난주에 새로운 광화문 광장 설계안을 발표했습니다. 광장을 확대하고 또 GTX역도 만들겠다는 계획이었는데 이게 정부가 제동을 걸면서 시와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건설부동산부의 문정우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먼저 광장 설계안이 어떻게 나왔는지부터 한번 정리하고 갈까요? 네, 바로 일주일 전에 서울시가 발표한 내용이죠. 중앙분리대로 전락한 이 광화문 광장을 시민의 품으로 좀 돌려주기 위해서 국제 설계 공모를 통해서 새로운 최종 계획안을 선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다양한 계층이 소통하고 한국적 경관을 살리며 공간의 입체적 활용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설계안의 핵심 내용을 좀 살펴보면 우선 세종문화회관 쪽에 차로를 없애고 KT 사옥 쪽 이제 세종대로를 6차로로 편성해서 이제 3.7배 정도 지상 면적이 좀 넓어지도록 구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하 공간은 서울시청까지 이제 한 350m 정도 거리가 되는데 이 지하를 모두 이어서 1제곱미터 정도의 이제 지하 도시, 거대한 지하 도시를 좀 구성하겠다 이런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광화문에서 동대문까지 거리가 한 4km 정도 되는데 이 거리를 지하 거리를 모두 이어서 지하 상권까지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또 파주 운정에서 화성 동탄까지 이어지는 이 GTX A 노선이 지나도록 하겠다는 구상인데 이렇게 해서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과 또 1, 2호선 서울시청역이 있고요. 또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까지 해서 5개 노선이 좀 합류하는 광화문 복합 역사를 좀 새로 조성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GTX 사업이야 지난 연말에 정부에서도 좀 사업 속도에 박차를 가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내놨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부 안과 이번에 새롭게 나온 안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네, 일단은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발표했던 이 GTX A 노선의 역사는 총 10곳입니다. 파주 운정에서 출발해서 서울의 경우에는 연신내, 그리고 서울역, 삼성역, 수서역 이렇게 4곳을 지나게 돼 있고요. 서울 구도심의 경우에는 이제 서울역을 주요 환승역으로 좀 활용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서울시가 광화문 복합역사 카드를 꺼내 들면서 GTX A 노선에 이제 광화문역을 추가로 좀 신설하는 방안이 이번에 이제 수면 위로 좀 나오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정부와 사전 협상이 좀 쉽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경제성을 한 번 더 따져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사실 걸림돌이 적지 않습니다. 크게 이제 비용 문제를 꼽을 수 있겠는데 광화문역에 이제 광화문에 역을 만드는 것이 사업성이 있는지 좀 판단할 용역 비용부터 우선 누가 전액 부담해야 되느냐를 두고 좀 마찰을 빚는 모양새입니다. 국토부는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상황인데 철도건설법을 살펴보면 이 새로운 역을 짓기 위한 안건을 제공한 원인 제공자가 전액을 부담하도록 돼 있다고 법적으로는 규정이 돼 있습니다. 시는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예산 10억 원을 이제 확보해서 편성을 하겠다고 밝힌 상태지만 전액 부담하는 것이 이제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건설 비용에서 좀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어떻겠냐 하고 국토부와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협의라고 하죠. 협의하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비용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이 사업 계획을 변경하기도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당시에 서울시청역을 함께 포함했던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있는데 사실 신한은행 컨소시엄에 졌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신한금융 컨소시엄에 좀 밀렸는데 당시에 이제 역 추가가 경제적 리스크가 좀 담기지 않았냐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최고 시속 이제 180km로 달려서 역이 추가가 될 경우에는 이제 속도가 감소되면서 경제적인 손실이 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제 업계에서 나온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시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과 선로를 공유하기 때문에 경제성 면에서는 부족함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은 가장 마지막에 나왔었던 그 경제성은 차치하고서라도 어쨌거나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가 비용 문제 첫 번째로 꼽아주셨던 그거였는데 그렇죠. 결국 이제 서울시와 중앙정부 간에 계속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서부터 규모 자체도 워낙 큰 또 사업이기도 하니까요. 어떻게 좀 흘러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네, 일단은 광화문 광장 처음 설계안이 나왔을 때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지만 일부에서는 또 현실화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부정적인 반응도 함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좀 이슈가 됐던 게 국토부뿐만 아니라 이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마찰 때문이었는데
기존 보도 계획이 없던 보도 자료까지 이제 행안부가 내놓으면서 강경하게 반대 입장을 좀 표명을 했습니다. 행안부는 이제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고요.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합의도 안 된 사안을 그대로 발표해서 여론으로 밀어붙이는 것이라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경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 장관의 이런 발언 직후에 박원순 서울시장도 응수를 했는데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세상에 절대 안 되는 일이 어디 있냐면서 정부하고 특히 청와대하고 협력해서 쭉 추진해 왔던 일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이제 결국에는 중앙정부와 서울시 간의 마찰로 비춰지면서 원칙주의자인 이제 김 장관과 삼선까지 이제 지냈던 서울시장 박 시장과의 어떤 대선 구도에서 기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시각도 함께 존재하게 된 겁니다. 해서 결국 시민들의 편의성이 강조돼야 할 이런 정책들이 정치적인 홍보전을 좀 번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참 이 사안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결론 날지도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문정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